미국은 그냥 남편에서 없어야 한다 이것만 생각을 할 얘들이 왜 싼지 알겠다. 북한 여성들이 또 다 줄을 서다 보면 또 신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 미션입니다. 행복이죠 차를 가는 이번 자기의 특수. 되게 많다. 너 그러다 죽어 임마. 점점 재밌어집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웅규님. 북한군이 생각하는 미군 특수부대란? 그러니까 미국이 침략할 때는 우리는 핵전쟁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특별하게 미군에 대해서 배운다면 그냥 미국은 그냥 남편에서 없어야 한다 이것만 생각을 했고 변함이 없네요. 예, 언제나 꾸준합니다. 꾸준합니다. 그럼 꾸준하면 좋네. 나쁘지만 좋네요. 자, 정 교수님. 한국군이 생각하는 미군 특수부대란? 개인적으로는 천주국, 엄마는 빵빵한 미군, 농담이고 힘들한 우방이죠. 우방이고 합리적이고 여유가 많고. 근데 그런 자유로움이 있으면서도 이게 절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훈련할 때 보면 F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얘들이 왜 싼지 알겠다. 그냥 봤을 때 든든하더라고요. 든든해. 우리 배한테 다행이다. 이렇게 든든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북한에 있을 때는 또 한쪽으로는 미군이 그렇게 든든하다고 그러니까 오직 미국은 뭐 유엔군이라든가 이런 연합국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미군은 연합군이 없었으면 미군으로서는 북한을 상대를 못했었다. 우리의 정신력에 항상 압도당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북한의 대피셜. 미군은 연합군이 없으면 그렇게 전투력이 세지 않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웅길님. 한국군 특수부대가 북한군을 상대로 더 원활히 작전을 하려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할까요?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되겠지만 북한 쪽에서 침투하자꾸나 하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고 들어와서 사고 있고 다녀도 여기서 솔직히 신고할 사람도 없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넘어가면 바로 신고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저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이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송중기 가면 바로 잡히는 그렇게 하면 들어가서 바로 체포됩니다. 저는 어떻게 좀 배를 더 키워서 북한 여성들이 또 다 줄을 서다 보면 또 신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미션입니다. 저는 안티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네. 보강할 점이라면 아무리 특전사가 최강의 특전사, 최강의 공수, 일공수라고 해도 침투하기 어렵지 않을까.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는 모든 육로를 다 물론 훈련하고 다 전술훈련부터 시작해서 모의훈련을 다 했겠지만 친구 세계 모든 우리 지형 지물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가기 전에 그래도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부단히 더 해야지. 왜냐면 성공을 떠나서 군인들의 목숨은 다 같이 달려있는 거고 또 임무 수행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점은 북한의 지형지물부터 해서 그 모든 인물들에 대한까지 완벽한 파악하는 점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점을 더 좀 강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 철원의 노동당사 옛날에 지은 거죠. 철원이 북한 땅이었을 때 그 노동당사를 갔다 왔는데 이게 그 옛날을 생각하면 규모도 그렇고 잘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분명히 뭐 중요한 건물은 좀 잘 지을 거고 집들의 구조나 이런 게 한국하고 조금 틀린 면이 있겠죠? 이 뭐 지역마다 또 특색이 있지 않을까요? 그 지역마다 집 짓는 특색이 다 틀린데 거의 한국하고는 구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한국의 옛날식 한옥식 집들이 비슷한데 최근에 현대식으로 지어진 집들은 거의 다 서양식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거의 집들이 구조가 많이 다르고. 사실은 요새 전투는 사람 사는 데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인공 구조물, 뭐 집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건물 안에서 벌어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북한 이 집 구조를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던지 아니면 뭐 비슷하게 이렇게 군에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이제 이 구조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랑의 규칙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인민들 하는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 보셨어요? 네. 그 구조 맞아요? 집 구조? 그러니까 최신식 구조도 그렇게 들어오는 집들이 있겠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게끔 지어져 있고 건물이라든가 시장 상마당 쪽을 보면 고증이 잘 돼 있더라고요. 내부도 내부 잘 돼 있고.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웅길님, 북한에도 기압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거의 폭력이죠. 차를 가기보다는. 뭐 제가 그 부대에 입대하는데 앉아서 이게 환영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신병 환영식을 하는데 발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정든 나의 집 하면 내가 평생 10년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 집인데 이게 들어왔는데 발로 박수 쳐주고 밀대 청소하니까 신병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일도 다리를 치더라고요. 다리만 들었거든요. 다리만 들었다고 이거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 따뜻함이라는 게 그래도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맹수들만 있는 이런 우리의 막 던져진 이런 노로 같은 느낌, 사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거 나 내일 한장 타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남자가 있는 곳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새 병영은 이 한국군 병영은 선진 병영이라고 해서 그런 부조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있었던 1990년도 세렝게티였습니다. 세렝게티. 그 한국군은 요새 얼차례 뭐 이런 거 많이 없어졌죠. 거의 없고 이제 규정에 의해서 이제 뭘 했을 때 어떻게 하라까지만 나와 있고 저희 때는 이제 옛날 침상이잖아요. 예. 말려가 뭐냐면 관물대 끝에다가 발을 걸어놓고 거꾸로 엎드려가지고 밑에 교본을 입고 다 외우는 거예요. 말려 말고 너러라는 게 너러는 침상과 침상 사이에 머리 갖고 그 엎드려 있는 건데 요즘 안 합니다. 요즘 안 해요. 옛날입니다. 라떼. 저는 맨날 면전했어요. 왜냐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 기갔으면 침상에 걸치면 몸 일자리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말려. 이건 다 지나간 예, 과거입니다. 부조리의 얘기예요. 네, 18년 전. 네, 요새는 없습니다. 자, 웅길님. 북한군이 생각하는 중국군. 중국군에 대해서 뭐 좋다, 좋다 나쁘다 얘기 자체가 없고 단 그냥 6.25 전쟁 당시 뭐 이게 15개 추종국가, 미국과 15개 추종국가들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중국군이 그래도 우리를 조중친선을 지켜서 우리를 같이 싸워줬다. 그냥 요 정도만 있고 그 외에는 중국군에 대해서는 크게 그야말로 뽀뽀다이. 자기네들만 생각합니다. 한국군이 생각하는 중국군이란. 이거 말이야. 너무 보여주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기겠네.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에요. 저는 절대 진다 생각 안 합니다. 예. 싸워봐야죠. 정진만 교수님의 뇌피셜은 자신감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중국군 특수부대.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군이 생각하는 일본 자위대. 똑같이 한국처럼 그냥 독도놀이다, 일본 반일 뭐 일제 때 이건 항상 고치시키거든요. 근데 아마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또 이게 일본에서 조총영 군들이 워낙 큰 자리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반강제 기여하는 요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경제적인 동맹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군사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하는 일은. 정말 힘든 두 분입니다. 보통 이 유튜브 콘텐츠는 일본 자위대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전쟁을 둘러싼 인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유튜브에 이런 콘텐츠 인기가 없거든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일본 자위대. 군인은 안 봐요. 군인은 안 보고 실제 화병대에서 만나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육상자위대하고 이제 공군자위대, 항공자위대지 뭐. 그리고 이제 육상자위대 안에서도 이제 전투를 못하는 인원들이 왔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너무 기가 죽고 군인은 기가 좀 안 되잖아요. 항상 기죽어 있고 말 시켜주면 고마워하고 이게 군인 아닌데? 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정보자산이 시민지 자산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애들이.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민지 자산, 정보자산 좋은 거는.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자, 웅길님. 한국에는 이 경찰에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특공대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비슷한 부대가 있나요? 북한에는 굳이 인지를 구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정의를 지키거나 인민들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게 아니고 인민들을 탄압하는 데 가장 앞장설 수 있는 형대라기보다는 거의 타격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안성 소속에 있지만 이 군에서 차출받은 병력들로 이루어진 기동 타격대가 있다. 약간 러시아랑 비슷하네요. 러시아에도 내무성 소속의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에 정보 요원이 북한에서 활동을 하면 뭐를 제일 주의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정보용이 들어가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휴민트가 숨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건데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넘어올 때 절대 노력을 하지 마라. 한 달 동안 샤워를 하지 마라. 제가 처음에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중국에서 살짝 만났는데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향수 뿌린 게 아니고 스킨로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샴푸라든가 바디크림 이게 냄새가 그렇게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이걸 씻으려면 한 달 동안 맨물 샤워를 하라고. 한 달 동안 맨물 샤워하고 넘어가라.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뭐 한국도 요즘은 뭐 신고 크게 안 하고 하니까 괜찮겠지만 북한도 요즘은 뭐 걸리면 그냥 돈 주면 다 넘어가니까 대신 말투가 제가 한국 드라마 영화를 많이 보다가 북한 해령 시장에 갔었는데 아줌마 저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줌마가 이 아저씨 아랫동네 영화들 너무 많이 봤네. 그 알아요? 그냥 손짓하는데 제가 지금 중국을 왔다 갔다 할 밀수할 때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지? 자연스레 아줌마하고 담배 하나 주세요 하는데 이게 북한말로 한 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대 주세요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 너 북한말 좀 해봐 하면 제가 지금 북한말 잘 안 됩니다. 제가 같은 저희 고향 사람들 만나면 또 고향말이나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용어를 다 나만 서울말 쓰는 거거든. 용어가 다 북한의 문화가 따로 있는데 왜 저래?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게 그 아줌마는 한국말 쓴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줌마 한국 같이 봤네. 너무 많이 보셨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이 북한 말투랑 네. 조선족 말투가 구별이 안 돼요. 아 연변. 왜요? 어떤 게 제일 차이가 있는지. 저는 말 안 해도 보면 알립니다. 아. 왜냐하면 옷 입는 자체부터 알리고 네.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탈북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잘 모르겠어요. 좀 하다가도 알 것 같은 게 약간 북한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봐요. 숨어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눈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고 약간 좀 매서울 정도로 상대방 눈치를 많이 보는 거랑 옷차림이 약간 어디 약간 국방색입니다. 말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경도도 국경이 해령 원성 쪽의 말은 거의 약간 중국 연변말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다릅니다. 연변말은 했습니까? 뭐 이렇게 했습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약간 한국어는 밥 먹었습니까? 근데 딱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연변말은 약간 투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누구신니 이런 게 있고 한국어 말은 누구신니? 약간 한국어 말이 약간 통하는 게 있는데 얘네는 되게 투박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 못한 얘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물론 질문하시기 전에 양심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시기 되게 힘든 두 분이시거든요.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떠셨나요, 조 교수님? 평소에 얘기하는 거 재밌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같이 술 마시는 얘기하니까 기억 못하는데 오늘 다 생각나요. 그럼 두 분이 나중에 술 마실 때 저를 불러요. 제가 찍고 있을게요. 라이브. 남북한 특수부대 술 마시면 어떻게 되나? 첫 대결을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첫 대결은. 너 그러다 죽어 임마. 웅기 씨가 북한 특수부대원들 이 평균으로 보면 예. 술 잘 드시는 아, 편이에요? 그럼 저는 제일 바닥인 거예요. 제일 바닥 중에 바닥. 술로 전투를 하면은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게다가 술 먹어봤겠네.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한국군 특수부대를 만나면 이길 수 있냐 이럴 때 좀 되게 주저하시고 말도 잘 못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술 얘기 딱 나오니까 그거 제가 뭐 우리가 뭐 5리터를 마시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인정. 한국군 특수부대도 잘 드시는 분들은 잘 드시죠. 정말 술 잘 드시는 분이네. 저격박한다고. 예, 지금 생활하시는 저격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술 진짜 잘 드세요. 정말 그도 그렇고 지금 전역하신 저 옛날에 행복한님 같은 경우는 그분도 잘 드시고. 이러면 끝나질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특수부대와 술 이야기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워낙 또 존경하는 기자님이랑 또 친구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좀 좋았고 이렇게 멋진 또 실전 특전사 친구랑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또 친구로 또 챙겨줘서 고맙고 항상 이렇게 자주 봤으면 좋겠고 또 제가 오늘 이 계기 통해서 군에도 많이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하다. 네, 놀라네. 정말 훈훈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오늘의 장소 제공 아세아 항공 전문학교 맞죠? 네, 맞습니다. 아세아 전문학교 이 학장님하고 이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얘기를 해야지 다음에도 장소를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